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한 그 북한군을 공격해서 피해를 주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한규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주고받았다. 근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 사항을 북한 이슈로 돌파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텔레그램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사실인가요? 일단 이게 국회 카메라에서 찍힌 것 같아요. 네. 국감 도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네. 이야기를 한 100번은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들 제발 네. 이 방지 필름 이 뒤에서 내 핸드폰 못 보게 하는 그 방지 네. 필름 네. 그 젊은 보좌관한테 맡기면 10분이면 붙여올 겁니다. 여러분 체리 따봉을 잊지 네. 마세요. 그거 한 1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안 쓰는데 제가 최고위원 할 때는 당연히 방지 필름 붙이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를 여기서 하면 이 뒤까지 카메라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에 뭐 보고받거나 뭐 정치 이야기하는 게 찍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안 알려져야 될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방지 필름 좀 꼭 붙여라. 이게 심지어 의원총회에서 교육도 했었대요. 아, 그래요? 의원님들 방지 필름 붙이라고. 아니, 얼마 전에 배현진 의원이었나요? 그 의원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 그 단체 텔레그램 네. 거기 메시지도 거기서 그건 이제 보였더라고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보다가 노출이 된 그랬나요? 건데 네. 그건 일부러 서범수 총장이 좀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치적인 그걸 위해서. 일부러 한 거면 뭐 정치적 노림수인데 네. 그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한기호 의원은 모르고 찍힌 것 같아요. 방지 필름 좀 제발 붙이시라. 자, 그럼 메시지는 네. 맞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이유는 사실은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이 주고 받아졌을까? 일단 한기호 의원은 이제 군 출신이에요. 네. 장군님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안보 이슈라던가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강경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네. 같은 군 출신인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겁니다. 근데 신원식 실장이 누가 됐든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며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 텔레그램 찍힌 걸 보도 알겠지만 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일종의 이 열혈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의 아이디어였고 근데 실제로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엄청난 살상 피해를 입히거나 국제사회 공분을 자아내게 만들면 지금은 인도적 지원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에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정부와 우리 국방부의 입장도 네. 현재까지는 인도적 지원과 방어무기 지원 정도까지만 검토한다라는데 머물러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뭐 근거로 해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비판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계속해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10월 25일이었습니다. 전주 금요일이었는데 민주당 의원 90여 분이 지금 국회에서 또 피켓 시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슬로건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신북풍무리를 규탄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이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맞는지,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사실 정치적인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사실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얼마 전 네. 국감에서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북 전단 관련된 국감 과정에서 네. 그 대북 전단 보내는 시민단체 대표님이 민주당 의원들 보고 네. 여기 무슨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냐 이렇게 이 한 소리 빡 내질렀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슈는 좀 다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야당인지 조선노동당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종북 프레임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태평양의 안보 정세가 북중러와 한미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한미 동맹 아래에서 네. 일본과도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사실은 약간의 뭐 북한이 중국과 더 친할 때도 있고 러시아와 지금처럼 밀착할 때도 있지만 네. 우리 태평양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네. 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권이나 정부가 만약 이 한미일 체제에서 뛰쳐나가서 막 일본이랑은 죽창가 찌르겠다고 하고 네. 미국이랑은 막 불편한
점점 이웃이 되고 동맹이 아니라 네. 중국과 밀착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 네. 이 태평양의 안보 정세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수출 경제, 네. 무역 제재 국면에서도 우리가 엄청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역으로 완전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쉽게 있죠. 말해 박살을 내버리고 있잖아요. 관세 정책 펼치면서 네. 중국 내부의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청년 실업 때문에 지금 그 중국 경제가 사실은 언론 보도되는 거 이상으로 난리가 났다고 외신들이 막 심층 리포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중러 대 한미일의 어떤 이 구도는 네. 외교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제발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호소를 좀 하고 싶고. 간절한 호소 두 번째 나왔어요. 필름 붙여라. 두 번째는 좀 이런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리고 좋습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민주당도 이제 규탄 성명을 내는데 동의하겠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내는 메시지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파병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건 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지원군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 나토를 비판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좁죠 지금. 그러니까 그 폭풍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에서 네. 그 맹수들 새끼들 만나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거든요. 새끼 곰이 혼자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근처에 분노한 어미곰이 있다. 뭐 이거 상식으로 막 아이들 읽는 동화나 너무 찰떡비요 진짜. 동물의 왕국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대외 정책하고 우크라이나 안보 이슈 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 국내에서 인기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온갖 이슈도 많고 네. 뭐 너 별거 돼? 그냥 만만한 새끼곰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이슈 뒤에는 미국과 유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이거 근데 제가 아는 거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 저보다 똑똑한 분들 많은데 다 알 것 같거든요. 가나다부터 배워야 됩니까? 이런. 다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이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 지금 이제 정부를 향해서 혹은 여당에게 이제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목소리는 너무너무 크잖아요. 뭐 하면 피켓 들고 뭐 하면 뭐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북한 쪽에 벙어리가 되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이었나요? 고농축 우라늄 네.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딱 공개했을 때 사실 여기서도 민주당이 침묵을 했고요. 이번에도 북한 파병에 대해서도 아무 말 없고 또 오히려 풍선 그 오물풍선이었나요? 오물풍선 살펴했을 때도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지 북한을 비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을 공격하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왜 북한 앞에서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뿌리이고 DNA이기 때문입니다. 아 DNA다. 네 이제 정리가 되네요. 네. DNA다. 이게 민주당의 외교 안보 노선의 뿌리는 반미 친중 종북이거든요. 이게 낡은 구호가 아니라 네. 실제로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늘 그래 왔어요. 근데 그나마 네.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서 반미 친중 종북 노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그 표현도 좋네요. 보수에서도 재밌네요. 공격을 받았지만 진보 지정에서도 공격을 받아서 사실 많이 시달렸던 분이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는 막 특전사 사진 공개하고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우회전 깜빡이 놓고 급 좌회전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친구라고 하지만 외교 안보 정책으로 보면 노무현과 가장 180도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부터 네. 이 민주당의 외교 안보 노선 대북 정책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고 부정하는 순간 민주당의 어떤 뿌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저도 이제 뭐 30대 후반 네. 뭐 곧 머지않아 40대가 되겠지만 그 20대 초중반의 경험이 일생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가치관을 형성하긴 해요. 그때 네. 형성된 가치관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30대 그렇죠. 이후로는. 네. 근데 이제 저는 20대 후반 때 보수 우파로 많이 변한 케이스인데 네. 이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20대 내내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화염병을 어디로 던졌느냐? 미국 대사관,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던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쁘고 네. 우리 6.25 전쟁도 미국이 중국과 대리전을 한 거다. 네. 이런 이상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반미 친중 종북 DNA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지난달이었나요? 저희 이제 방송에 미국 대선 예측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미국 대선의 예측을 위해서 이제
전 그 외신 기자였던 분이 한 분 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 대선에 예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앵커님,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로비 금액을 쓴 정부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딘가요? 어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문재인 정부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미국을 향해서 로비 금액을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건으로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유학을 다 미국에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놀라웠는데 그것보다 더 큰 놀라움은 뭐였냐면 로비의 목적이 한국을 위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라던가 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북한 문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그 뭐 대기업 등등을 이제 포함한 기업에, 네. 그러니까 뭐 어떠한 기업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기업을 정부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책의 로비였대요.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이렇게 낭비한 것도 황당하고 네, 그 네. 국가의 돈을 이용해서 그 자국의 이익도 아닌, 그러니까 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황당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네, 조금 소름이 돋네요.